자, 안녕하십니까. 10월 오늘 6일이네, 그죠?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너무 맑네요, 그죠? 참고마비. 참, 운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아무튼 건강이 최고니까,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주말에 다행히,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어쨌든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지만, 그래도 금요일날 주가가 어쨌든 상승을 보이면서, 그죠? 상승을 보이면서 또 이번 주 우리 시장에 또 미국 시장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더 보이지 않을까.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의 셀트가 지난주에 조정을 참 잘 받았거든요. 또 이번 주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 부분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난주에 셀트가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날 그 기술적 분석과 관련 연관으로 시켜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조정의 수급의 주체,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수급의 주체. 시장과 연동되는 수급 주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조금 또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자, 우선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좀 보면, 자, 미국, 요거 앞서서 또 주말에 또 우리, 그죠? 요즘 이렇게, 시장도 좀 그렇고, 그죠?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또 강의 후원 계좌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래도 꾸준히 참석해 주시는, 또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순건님,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실 때, 옆에 셀트 화이팅, 이런 좀 한 번씩 그 댓글을 같이 넣어줬으면 고맙겠어요. 저도 한번 읽어보게. 또 우리 한계순님, 아무튼 감사드리고, 우리 한계순님도 이름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셀트건, 셀트건 말고, 셀트 화이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자, 미국 시장, 나스닥을,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어쨌든 나스닥과 연동이 되니까, 다우보다는, 또, 나스닥이, 그죠? 우리 시장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나스닥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모습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주가는 물론 이제 1.28% 상승을 했지만, 그림으로는, 그죠? 여전히 아직까지도 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항상 우리 주가가 20일 밑에 있으면, 그러니까 주가가 20일 밑에 있으면, 어쨌든 좋지 않은 거예요. 또 반대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22등 평균선 위에 있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중기 부분에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스닥이 어쨌든 지난주 후반에 20일을 깨면서 내려오면서는 좋지 못한 상황이죠. 어제도 주가는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마음 놓을 수 있는 좋은 상황은 아니다. 단 이제 저번 저점이 1088포인트인데 여기를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그나마 좀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짚어볼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딱 두 가지 정도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번 주에 미국이 중간 선거가 있고 또 10월달 CPI 발표가 있잖아, 그죠? 이 두 개가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주가가 위로 튈지, 그러니까 이걸 끝나고 나면, 이 두 개가 끝나고 나면 이제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 부분에서는 어쨌거나 0.5%포인트 정도 인상 가능성이 지금 비춰지고 있잖아, 그죠? 그럼 그 안에는 큰 이변은 없거든요. 일단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거의 끝났고, 그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금리 0.75%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했고, 그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게 CPI. 그러니까 CPI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8%대 지금 초반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 어쨌든 중간 선거 부분 이후에 이제 또 우리한테 나름대로 협상이라든지 또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지금 자동차 부분에 현대차가 전기차 보조 부분에 이제 좀 활발한 이런, 그죠? 협상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죠? 아무래도 이제 중간 선거에 따라서 어쨌든 바이든에 있는 정책 부분에서도, 그죠? 좀 완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이 저점을 지켜주는 그런 선상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좀 더 좋은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시장 부분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스마트머니가, 셀트도 그렇지만은 전체 시장에서도 지금 스마트머니가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 스마트머니가
중국의 자금이 좀 빠지면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말에 시장의 랠리적인 수급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지금 계속 주식을 뭐 10월 달이든 11월 달이든 팔고 있는 주체가 결국은 기관들인데 기관들 중에서도 금융 투자,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는, 그러니까 렉도도 선물과 외국인의 선물에 따라서도 국내에서 기관들이든 또 개인들이든 선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미국이 금요일날 좀 올랐던 부분, 간단하게 좀 이제 할게요. 그러면, 그죠? 어쨌든 코로나 봉쇄, 요거는 제가 이제 금요일날 장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홍콩 증시가 떴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결국은 뭐 격리 기간을 뭐 10일에서 7, 8일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중단하는 건 완전 중단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제 또 경제 부분에 있어서 또 재개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그죠?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그죠?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금리 인상의 또 긴축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지표 부분에 그 노동부에서의 이제 10월 비농업 부분 고용 발표를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난 뭐 목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그죠? ADP에서 미리 조사한 부분에서는 뭐 고용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죠? 강한 튼튼한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한 것이다. 그래서 26만 1000명 증가를 해서 어쨌든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은 계속 가하고 있다. 그죠? 그러나 이제 하나 여기서 사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해서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서서히 이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내년 이제 1분기부터는, 그죠?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전달에 3.5%였는데 이제 실업률이 좀 늘어나고 증가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제 4%도 이게 가면은 아마 이제 금리 또 인상 속도 부분이든 중단이든 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이제 그 금리 인상 부분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게 실업률이 3.7%라는 거. 그죠? 그래서 향후 부분에서는 조금 뭐 냉각되는 이런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요 그 실업률 부분에서도 지금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윗을 인수하면서 뭐 직원의 50%를 지금, 그죠? 해고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최근에 이런 아마존이라든지 또 애플 이런 쪽에서도 지금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애플도 이쪽 뭐 부분에 일부 동결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실업률이 조금 이제 증가하는가.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를 좀 만만치 보지 않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그죠? 관계자들도 이제 조금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주 중요한 게 이제 어쨌든 그 중간선거, 그 이후 CPI 발표, CPI도 뭐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주가의 흐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이후라도 이번 주에 요 나스닥이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 그죠?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어쨌든 잠깐 와서 보면, 자, 여전히 지금 뭐냐 하면 결국은 뭐 우리가 7월달 8월달도 마찬가지였잖아. 그죠? 6월달 7월달 8월달도 7월달 8월달도 외국인들의 매수로 주가가 올라왔었고, 지금 이제 10월달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부터 아무튼 좀 주가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10월달부터 10월 4일까지 보니까 4조 천억을 샀어요. 엄청나게 많이 샀죠. 지금 11월 달에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11월 달에. 그리고 누가 팔았습니까? 기관들이 팔았거든요. 기관들이 1조 3천억 팔았는데 금융투자가 8,300억 팔았죠.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이제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미국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오히려 이제 금융투자 쪽이 어쨌든 늘어나는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연기금도 여전히 지금 3,800억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망치는 수급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시장에서는 뭐 9시 뉴스 들으면 맨날 외국인들이 주식 팔고 나간다, 뭐 어쩌고 한다, 원달러 환율이 어떻다, 자꾸 이게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서 주가가 빠진 적이 그렇게 없어요. 대부분 우리 기관들이, 특히 이제 연기금이, 그죠? 금융투자가
그렇게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은 뭐 어쨌든 11월 달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텍사스 연금이라든지 퇴직 연금 이런 쪽이 중국 비중을 줄이고 우리 쪽으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부터 그죠? 그러면 이 부분 자체 그럼 뭐 텍사스만 그렇게 했어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스마트머니가 그잖아, 그죠? 중국이 지금 앞으로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런 제재, 이런 부분을 시진핑 3년이면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 간단하게 뭐, 시황이야 또 그런 것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안에 수급을 보면 변화가 좀 좋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주 셀트리온은 일주일 조정받았지만 그동안의 상황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이제 셀트가 우리가 8월 달에 고점 찍고 주가가 내려올 때는 뭐 내일이 그냥 뭐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주가가 하락하는 수급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썩 좋지 않게 수학이 이렇게 크게 뭐 좀 흐름이 그죠? 기관들이든 이쪽이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조정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나쁘지 않았을 뿐더러 수급적인 부분에서 누구냐면 기관들 중에서도 프로그램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조정받았지만 주가는 뭐예요? 3일 내리고 이틀 올랐잖아요. 다른 때 같으면은 5일 연속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8월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금요일날도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주 시장만, 미국 시장만, 또 우리 시장만 조금만 도움을 준다면, 그죠? 뭐 전국 돌파도 시도해보지 않을까. 근데 막 시장이 좀,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도 지금, 지난주에도 프로그램으로 주가가 발목을 잡힌 거고, 그 프로그램 속에서 뭡니까? 그죠? 액티브 쪽에 사모펀드 애들 투신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도 이번 주에도 계속 샀어요. 외국인들은 뭐 주간 단위로 안 산 적이 없잖아요. 계속 조금이라도 사잖아요. 97,000주 매수잖아요. 근데 기관들이 11만 8천주 매도인데 금융투자가 뭐예요? 9만 2천주죠. 프로그램. 그죠? 그리고 거기에 투신들, 사모 애들이 항상 주가를 누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특히 이제 삼성증권을 비롯한 일부, 그죠? 공매도 몸통 놈들. 그래서 사모펀드와 투신, 보험은 간망이었죠. 연기금은 지난주도 또 매수해요. 연기금도 지금 그동안에 뭐 외국인과 비슷하게 계속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과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그렇게 좀 하지 않을 거로.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약간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는 기관들 중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시장과 연관이 되는 거니까요. 시장이 많이 좀 상승적으로 타면은 오히려 금융투자 쪽의 수급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또 안 좋으면 반대로 금융투자를 비롯해서 뭐 사모라든지 투신 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크게 잘 없을 것 같고요. 팔 게 없는 거죠. 외국인들. 지금 팔 또 이제 시간도 없고 보니까. 자,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자, 8월 달로 보면 8월 달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130만 주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따가 지금 삼성전자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드릴게요. 기관들 97만 주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관들이 이제 100만 주대에서 누가 금융투자 쪽 애들이 물량이 지난주에 나오면서 그렇죠. 그죠? 여전히 97만 주. 보험 투신 8월달 이후에 8월달 이후에 연기금이요 84만 주를 샀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8월달 이후에 130만 주, 연기금이 84만 주. 그렇죠? 개인들이 220만 주 팔았잖아요. 수급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 6월달부터는 왜 이제 6월달부터 말씀드립니까? 8월달은 고점 대비 주가가 밀렸고 21만 5천 원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누가 팔아서 밀렸느냐? 결국은 개인들이 팔아서 밀린 거잖아. 8월달도 개인들이 다 파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외국인들도 샀고 기관도 더 샀고. 근데 6월달부터는 이제 뭐죠? 6월달부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바닥에서 상승했으니까 6월달부터 외국인들이 229만 주 샀어요. 기관들이 270만 주 샀습니다. 연기금이 210만 주 샀어요. 그럼 여기서도 6월달부터는 누가 팔았어요? 금융투자 쪽이죠.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뭐냐면 시장이 그만큼 좋지 못했다는 거죠. 시장이. 프로그램이니까. 그죠? 자, 근데 개인들이 530만 주 팔았어요. 제가 올해 개인들 500만 주에서 600만 주 사이에 매도한다고 그랬죠. 이거 봐서 연말까지 봐서는 여기서 한 100만 주 더 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내년에 이제 많이 팝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가면 개인들이 셀트리온을 더 많이 팔아요. 내년에 제가 볼 때 한 1000만 정도 팔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들은 잘 따라 붙으세요. 아시겠죠? 큰일 납니다, 내년에. 여기저기서 막 이제 또. 자, 4월 달에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뭐죠? 4월 달에는
블록될 이유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셀트에 실망을 이제 하게 된 게 뭐냐 하면 블록될 이후부터 셀트리온은 이제 안 되는구나. 중장기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식을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주식시장의 대부분이요. 성장주일 때는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우량주, 가치주, 우량주로 가면서 개인들이 팔아내고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거예요. 그죠? 지금 가면 셀트는 뭐냐 하면 아직도 개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주라는 뜻이에요. 그죠? 과거에 제가 매매를 했더니 컴투스, 뭐 중장기로 해서 컴투스, 또 과거에 제가 이런 뭡니까? 기아차, 삼성전기,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이런 주식들도요. 제가 처음에 좋지 않을 때 성장주로 중장기 투자했을 때는 외국인 지분이 전부 다 10% 미만이었어요. 지금은 어땠어요? 지금은요? 엄청나죠, 여러분. 셀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지분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테마세 거 이제 빼고 나면 테마세 거. 그동안에 많았던 게 테마세 부분이었고, 공부도 일부, 검은머리 부분이고, 검은머리도 타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결국은 블록될, 그러니까 개인들이 실망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좋은 주식인데, 앞으로 좋아지는 주식인데, 왜 테마세에서 이걸 팔아내고 있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돈 많이 벌 텐데, 테마세에서 팔아내는 것은 앞으로 비전이 없다는 뜻이야. 이렇게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게 개인들의, 그러니까 왜? 테마색은 성장주 부분에서 투자를 한 부분에 이제 수익 부분에서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뭐 이런 셀트 같은, 이제 10년 전에 또 20년 전에 셀트 같은 주식에 또 그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럼 새로운 물결이, 앞으로 외국인들의 새로운 물결이 돈다고 그랬죠. 왜? 이제 가치주에서의 수급이 지금 그런 뭡니까? 흔적이 보여주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스마트머니예요. 먼저 들어오는 자금. 내년에 이제 크게 들어오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600만 주 팔았어요. 4월 이후에요. 엄청나게 팔았죠. 내년 가면 한 1000만 주 판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러나 안 되나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년 가면 더 셀트에 비관하는, 또, 그죠? 내년에 뭐 여기저기서도 팔아야 됩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는 더, 이상한 유튜브들이, 자. 올해 1월달, 올해 이제 보면, 올해 외국인들이 160만 주 매수했습니다. 기관들이 230만 주예요. 개인들이 560만 주 팔았어요. 올해로 따진다면, 근데 올해 이제 여기서 제가 한 600만 주 정도, 아직까지 400만 주, 40만 주 남았네요. 그죠? 40만 주 연말까지 더 팔아야 되겠네요. 자, 근데 올해 보면은 누가 팔았어요? 기관들 중에서도 금융투자. 이건 왜? 올해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올해 계속 시장이 하락했잖아요. 신저를 갖다가 지금 최근에 그 근처에서 지금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연말까지 지수가, 그럼 내년에 만약에 지수가 조금 안정 잡고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금융 투자가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자, 근데 연기금이 180만 주예요. 사모펀드 간망이죠. 사모 이놈들하고 금융 투자하고 비슷하니까. 사모는 뭐야? 셀트의 자산운용사 애들. 그죠? 몸통. 근데 이쪽에 액티브 애들 누구? 스마트머니 애들 최근 들어왔죠? 투신 38만 주, 보험 30만 주예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보험 투신 엄청나게 팔아졌겠어요. 주가도 급락할 때도 그 당시 얘네들이 연기금이 얘네들이 때려서 빠진 거 아니에요? 지금 반대죠. 개인들 560만 주예요. 외국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지금은 공매도 쇼크 부분하고 일부 스마트머니지만 내년 가면 이제 스마트머니가 아닌 시장에 말 그대로 가치주의가 될 수 있는 가치주의 자금들이 막 들어와요. 셀트리온은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그러면 삼성전자를 이렇게 외국인들이 올해 1억 3천만 주를 팔았을까? 최근에 물론 조금 뭐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좀 들겠죠. 왜 쇼크버 부분 앤더 중국에 빠진 자금이 일부, 그죠? 자, 근데 올해 개인들이 2억 4,800만 주를 샀어요. 삼성전자. 기관들 1억 2천만 주 팔았어요. 연기금 5,800만 주 팔았어요. 이게 여러분들 셀트와 삼성전자의 차이점이에요. 최고의 우량주고 우량주죠. 삼성전자는 우량주. 그죠? 셀트는 뭐예요? 성장주예요. 우량주니까 개인들이 시장이 불안하니까 삼성전자를 막 사는 거예요. 셀트는 뭐예요? 성장주니까 시장이 불안하니까 개인들이 파는 거예요. 우량주 살려고. 셀트 팔아서 삼성전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셀트와 수급이 반대. 왜 반대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빨리 진행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자, 지난주에 10월 31일부터 4일까지 주식 누가 샀나 봤더니 조정받았으면 1조 지금 조정받았으니까 3일 내리고 이틀 상승하고 조정받았죠. 자, 신한창구가 금은머리 놈들이야. 샀어. 이건 올라가면 누를 것이잖아. 근데 특이한 거는 뭐예요? 맥커리. 그동안 보이지 않던 스마트머니 맥커리가 좀 들어왔죠. 상상인 들어왔죠. 그죠? 상상인. 그리고 여기 신형 들어왔죠. 요거 이제 뒤에 더 보면 더 크게 나옵니다. 근데 매수 창고가 뭐예요? 외국계 쪽이 거의 대반이에요. 근데 모간 스탠리가 지난주에 44,000주 이건 뭐예요? 공매도 올라가는 걸 누른 거죠. 여기에 누구? 삼성, 하나, DB 이상한 애들. 그죠? 자, 이걸 더 확대해서 보면 10월 24일부터 6일까지 그러니까 2주 정도를 보면요. 보세요. 스마트머니나 다이와 전혀 셀트가 그동안 들어가자 셀트의 매수가 없던 창구예요. 다이와 한국생명, 한국증권 52,000주, 골드만 메리니치 CS 빼고 신형 32,000주, 상상인 28,000주, 맥커리 26,000주, 부구 21,000주 빼고 한양 15,000주, 그리고 CIMB 중국계 홍콩 그죠? 12,000주, DS 모간 스탠리가 공매도로 누른 거잖아요. 138,000주. 그리고는 다 DB를 비롯해서 다 그동안 셀트를 팔았던. 그러면 이게 이제 뭡니까? 스마트머니가 비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혀 셀트리온의 매수가 없었던 이런 창고 쪽 외국계든 국내든 국내도 부국이라든지 신영이라든지 흥국이라든지 한양이라든지 그죠? 전혀 매매가 없는 개인들의 이런 큰 자금들이 서서히 이제 스마트 똑똑한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빨리빨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8월 달부터 다 외국계예요. 모간, JP, HSBC, 다이와, UBS, CS, CT, 메리린치 다 외국계죠. 매도는 골드만 8월 달에 막 20만 원 치고 나갈 때 이제 골드만에서 눌렀던 그 자금이고 다 국내 DB가 27만 주 다 팔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달부터는 8개예요. 모간 스탠리, JP, UBS, HSBC, 메리린치, 다이와, 골드만, CS, CT 8개 회사가 6월 셀트리온 바닥에서 올라오면서부터 매수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는 모간 스탠리입니다. 6월 달부터 모간 스탠리예요. 그리고 이제 국내는 다 내국인들 파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차명 계좌가 됐던. 그 다음에 4월 달부터는 제가 왜 체크합니까? 4월 달부터는 개인들이 실망을 하면서 왜? 아니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왜 테마스액이 주식을 블록딜을 해? 가지고 있으면 돈 벌 텐데 이거 끝났구나. 이 회사 성장 끝났구나. 그래서 파는 거구나. 성장이 끝나서 파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맞기는 맞네. 그죠? 이제 가치주가 되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가치주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죠? 근데 보니까 누구야? 골드만. 앞에는 모간 스탠리. 그죠? 그 다음에 골드만. 그러면 셀트리온의 3대 정도의 공매도 창고가 누구예요? 모간 스탠리, 메리린치, 골드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골드만이 6월 이후에 쇼커브를 그냥 개인들이 파니까 그걸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모간 스탠리, 여기 몇 개예요? 8개, 7개, 7개. 다 외국계예요. 응? 그 위에 보면, 그 밑에 보면요. 더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머니가 들어왔다는 걸 느끼는 게 상상인이 15만 8천 주예요. 한양이 15만 주예요. 부국이 10만 주예요. 흥국이 10만 주예요. 리딩이 9만 9천 주예요. 다울 9만 주예요. 유화 땡땡땡 밑에. 그러면 보세요. 그 외국인들의 매수 이후에 그 다음에 이게 스마트머니까지 유입이 된다는 뜻이죠. 스마트머니까지. 여러분들 계좌가 어디 상상인에 있습니까? 한양에 있습니까? 부국에 있습니까? 흥국에 있어요? 리딩에 있어요? 다울에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이 자금은 뭔 자금이라는 뜻이에요? 자, 스마트머니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해 1월 1일부터 메리린치가 1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메리린치, 골드만 또 뭐야? 모간 스탠리. 세 놈이 지금 뭐예요? 셀트 주식을 이건 뭐 한 거야? 쇼크브 한 거야. 이 자금은. 자, 올해 지금 보시면 1등이 NH. 이거 NH, 지금 NH도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셀트의
뭐니까? 셀트에 찾아주니까 160만 주. 그 체크 해놓고 메리니치, JP, UBS, 골드만, 모간스탠리, CT, HS 8개. 이것도 뭐예요? 8개가 외국계예요. 외국계 여러분들. 그리고 상상이 쭉 맥컬리도 들어오고 맥컬리도 11만 주네 여러분. 이걸 보고 가세요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지금 뭐 실적이 이랬습니다. 차트가 이랬습니다. 제가 물론 그런 말을 하지만 보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 가면 돼. 성공해. 지금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외국인들의 공매도 쇼크보 창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스마트 머니. 외국계도 스마트 머니. HSBC가 됐든 다이와가 됐든 CMB가 됐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한양이 됐든 흥국이 됐든 이런 상상이 됐든 별로 개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창구에서 스마트 머니가 들어온다는 뜻. 물론 다 섞고 들어오긴 들어오겠죠. 근데 표시가 안 나죠. 워낙 개인들이 막 팔아내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삼성전자도 안 보여줄 수 없잖아. 자, 삼성전자는 보세요. 삼성전자는 1등부터 해가지고 8등까지가 뭡니까? 거의 다 외국인들이에요. 셀트하고 정반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 나중에 끝까지 정상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다 여러분들 살아갈 걸로 생각을 해요. 저는 파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매수는 누가 합니까? 매수는 다 국내 키움, NH, 삼성, 미래, KB, 토스, 대신 하나 전부 다 내국인 창구예요. 이게 셀트와 정반대죠. 여러분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냥 생각하세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공매도 지금 257만 주. 제가 이제 공매도는 연말까지 크게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2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10만 주 보면 되는 거예요. 250만 주에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주야. 신경 쓰지 마. 이제 공매도 이거 뭐 주니, 너니는 연말까지 줄 일도 없고 큰 일도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대차에는 뭐 연말까지 급주는 거죠. 지금 대차 945만 주예요. 거의 한 100만 주, 150만 주 넘게 증가한 거예요. 근데 공매도가 이렇게 150만 주 넘게 지금 10월 달에 증가했지만은 공매도 크게 칩니까? 안 치잖아. 가오 같으면 쳐야 되는데 안 치잖아. 그럼 이게 뭐라고, 이런 거 뭐라고? 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급주기, 급박하는 거예요. 요즘 막 공매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 많이 아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신용입니다. 신용이 지금 최저치예요. 106만 주예요. 최근에 104만 주까지 갔었는데 지금 106만 주예요. 이게 한때 230만 주에서 지금 계속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셀트의 그죠? 지금 상황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이 수고로만 보시면 돼요. 내년에는 이제 셀트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봐야 돼요. 내년도 셀트가 올해처럼 뭐 이렇게 뭐 실적이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 안 돼. 내년에는 보십시오. 증가하는 게 폭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는 그 이전에 지금 스마트머니들, 공매도들, 또 기타 세력들은 그죠? 올해 지금 개인들 물량 다 뺏어 놓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누가 주가 밀어붙일 줄 아십니까? 내년에는 금융투자 쪽에서 펑펑 들어옵니다. 보십시오. 자, 5일 조정 나쁘지 않죠?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기대하자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이건 다음에 할게.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세트리온 화이팅입니다.